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전주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분양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역은 얼마에 나왔냐? 전용면적 25평에서 A형에 이 3억 2,300에 나왔습니다. 3억 2,300이라는 분양가는 2019년도에 3.7로 지금 이 위치에 들어가 있는 분양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가 있는 또 도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할 위치에 있다. 따라서 분양가는 굉장히 굿이라는 겁니다. 굿. 그런데 전에 전주 영상을 찍어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전주에 계신 분들이 분양가가 굉장히 비싸다. 굉장히 올라갔다. 이렇게 푸념 같은 댓글들을 남기신 거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파트, 우리가 지금 분양하는 힐스테이 어울림 효자 아파트의 분양가가 과연 적절한지를 또 어떤 아파트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바로 그 옆에 있는 아파트 효자 한신 플러스 아파트를 보면서 과연 이게 지금 적절한가 3.8이라는 점수가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효자 한신 플러스 전용면적 25평의 아파트를 1억 6,500 정도면 살 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1억 6,500이면 이렇게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층에서. 그렇게 했을 때 그 당시에 서울의 중위주택 가격이 얼마였냐면 4억 3,223만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울 가격으로 봤을 때 효자 한신 플러스 이 전주에 있는 아파트는 38% 정도였습니다. 38% 정도. 그리고 2012-13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 1억, 2억대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서 봤을 때 1억 9천 정도면 살 수 있었던 아파트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억 9천만 있어서 살 수 있었다. 그러면 1억 9천은 2012년도에 서울의 중위가격은 얼마냐? 4억 3,887만 원이었습니다. 서울 가격의 43%까지 갔던 아파트입니다. 현재는 어떻게 됐냐면 서울 중위가격이 8억 7,525만 원입니다. 그러면 2억 2천 정도면 지금 2억 2,400, 2억 2천 정도의 가격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25% 정도입니다. 따라서 가격은 올랐지만 평가 점수로 보면 서울 가격과의 비율로 보면 38%가 25%가 된 겁니다. 그러면 가격은 한 6천 올랐지만 따지고 보면 여기에서는 한 20% 이상 싸진 거로 볼 수 있습니다. 한 30% 정도 싸진 걸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런 거 아니냐? 또 말이 되는 겁니다. 이때 서울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것도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서 2006년도에 이 가격은 얼마였니? 효자 한신 플러스가 1억 2,900, 1억 2,900이면 살 수 있었던 아파트입니다. 이때 점수가 3.9였습니다. 3.9. 그리고 현재 이 금액은 2019년도에 이 위치 내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2019년도에 지금 이 위치 내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위치 내로 2008년도에 있던 가격도 일부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적정가로.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서울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런 거다 라는 말 뒤에는 서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전주도 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서울 가격이 왜 올랐냐 하면 대한민국이 해낸 거죠.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이 이 기간 동안 BTS가 나왔고 싸이가 나왔고 삼성전자가
버텼고 현대가 성공을 했고 LG 생활환경이 동남아 시장으로 넘어갔고 러시아, 동남아에서 중국에서 불당면이 미칠 듯 팔리고 한국에서보다 더 영업이익을 많이 내고 있고 이 모든 걸 언제 했냐? 대한민국이 2006년부터 2019년까지 해낸 겁니다. 해냈기 때문에 서울의 가격이 중위가격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그거는 서울만 먹냐? 서울이 이걸 해낸 거냐? 그게 아니죠. 대한민국 전부가 해낸 거예요. 그래서 전주도 그때 가격보다는 한 1억 정도 06년도 가격보다는 1억 정도 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서울 가격이 중위 가격이 이 가격이라 했을 때 지금 분양가는 얼마냐면 이 금액이죠. 몇 퍼센트냐? 36%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 이게 38%였고 이제 분양하는 게 36%다. 이게 사실상 비율이 비슷하다. 라는 건 효자 한신 휴플러스가 지난 13년간을 3.38%에서 왔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를 시스텔이 어울림 효자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여기까지 열심히 왔고 이제 25% 내에서 쭉 올라가고 38% 내에서는 내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올라가겠다. 여기서 2020년부터 2033년 이때 대한민국이 무언가를 또 해낼 거고 바이오가 나올 수도 있고 나노가 나올 수도 있고 무선 자동차가 나올 수도 있고 무선 헬리콥터가 나올 수도 있고 드론 배송이 나올 수도 있고 모든 배달이 자동화될 수도 있고 로봇 파리 음식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모든 걸 대한민국이 해낸다면 그때 나는 지금 너가 옛날에 있었던 만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 아파트를 사겠다는 건 첫 번째 바로 주거죠. 주거라는 거예요. 주거. 일반적인 삶을 사는 거죠. 이 안에서 다시 아이가 태어나고 학교를 가고 그러한 삶의 어떤 의식주 중 하나를 해결하는 게 바로 이 주거예요. 아파트는. 주거의 목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축이에요. 대출을 받고 그 대출을 갚아나가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 저축인 거예요. 대출을 갚아나가는 것도 저축이죠. 근면성실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근면성실이에요. 세 번째는 투자죠. 무슨 투자? 내가 전주에서 10억짜리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장담하기 어려워요. 그걸 20억에 누가 사줄 수 있을까? 그 수요층이 얼마나 되겠어요? 전주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의 40% 이하대에 살고 있다. 35%, 36% 가격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ETF에 탄 거예요. 대한민국과 함께 가겠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손흥민 같은 선수가 다시 나오고 우리가 2006년에 생각해봤을까? 2002년도에 월드컵 4강 시즌 때 생각했을까? 이강인이라는 18살짜리 아이가 스페인의 최고 명문구단 발렌시아에서 노테이션 멤버를 뛴다. 생각해볼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해냈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그래서 대한민국 ETF에 탄다는 거예요. 이런 건 대한민국 ETF에 탄다는 거예요. 이 가격대면. 그래서 대한민국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한 번에 누리는 게 뭐냐면 아파트 매수인 거예요. 아파트 매수. 그래서 대한민국이 2033년도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거다 하면 아파트를 사지 않고 무조건 전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전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산가치 대 화폐가치. 저는 누구냐 하면 그걸 추적하는 거예요. 어떨 때 올라가고 어떨 때 내려오더라. 그걸 추적하는 거고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이 올라갈 때를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질 때도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면서 버티겠다는 거예요. 재산세 내고 아파트 가지고 있다 해서 부가적으로 따라붙는 준조세를 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버티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파트 매수의 투자예요. 투자. 그러면 저는 그게 어떻게 흘러갈지를 미리미리 체크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어쨌든 분양을 받으시고 나서 2020년부터는 어려워질 거로 예측하지만 분양된 아파트들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죠. 3년 후
입주까지 하면 4년, 그리고 막상 실거주에 들어가면 5년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면 2025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올라간다면 결국 그때 나온 신축은 다시 어떤다? 또 통화량의 증대를 아파트 내에서 소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양을 받는 거는 괜찮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2019년 말에 우리가 매번 이럴 거예요. 아파트 플랫폼에 열중하면서 은행들에서 마치 부동산에 신기루가 있고 뭔가 정보를 알고 있으면 마치 그 정보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어주고 투자 지역에 먼저 가면 아파트 상승을 이끌어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결국 대한민국 환경에 같이 따라가는 거죠. 결국 나중에 멀리서 보면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직방에서 올스타들 다 모으고 부동산 전문가들 올스타를 다 모아서 얘기를 하고 떠들어 봤자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과 함께 가는 거예요. 먼 미래 10년 후에 보면 결국 투자 수익률은, 모든 주식의 투자 수익률 결국엔 주가 지수로 수렴하더라 와 같이 기본적으로 인간은 대한민국의 ETF, 대한민국 성장률에 수렴하면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에 열중하면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전주 브이로그를 하나씩 더 찍어서 올리세요. 유튜브에. 혹시나 모르는 누군가가 오늘 광주로 놀러를 갈까 하다가 그 영상을 보고 전주로 놀러를 오면 전주의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거죠. 일본의 부동산 하락기 시절 때도 외국인들이 모이고 관광객들이 그래도 들어와 줬던 지역들, 그런 핵심 지역들은 버텼다는 거죠. 그래서 출퇴근길에 전주에서 놀 수 있는 곳, 전주에서 가볼 가게들을 하나 정도 더 올려주는 게 이런 곳 쫓아다니면서 전주분이 하는 것보다 훨씬 자신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를 이끄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히스테이 어울림 효자 이 분양가 분석을 통해 보니까 이 아파트는 청약을 넣어도 됐다. 그리고 이제 옆에는 한신 휴플러스가 지난 13년 동안 해왔던 역할을 이제 히스테이 어울림 효자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2033년을 믿으면 청약을 넣고 이곳에 실거주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주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